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치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십니다. 자, 2부 본격적인 우리 이야기라는 시간, 오늘의 서역기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부터 해서 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송악선 의사 이제 사형당하고 난 후에 네,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의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대현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다. 근데 대현동 지금 이화여대 있는 거기는 화장장이 있던 건 아닌데 거기는 있었던 곳이 아니다. 이제 인근의 아현 지금의 이제 공덕차이 환일고등학교 요 원전에 있었던 화장장이 있었는데 그걸 대현 화장장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이게 진짜 화장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 공동묘지에 그냥 매장을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원래 아현동에 있었던 화장터가 네, 서대문 인근에 있기도 했었고, 네. 그 아현 화장장이 일제 시대 때 홍제동으로 이전해서 홍제동에 1970년까지 화장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화장장이.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하죠. 택시기사분들이 그렇죠. 오래 타면은, 사신 분들이나 네. 오래 택시하신 분들, 물론 그 동네 분들은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화장터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서울의 공식적인 화장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송악선 의사 일을 계기로 화장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남 얘기가 아닌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혼집을 여기서 했대요. 홍제동 화장터 그 길에서. 앞에. 네. 그 앞쪽에서 네. 예, 신혼집을 차렸다라고. 예.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을 한 게 1970년이거든요. 벽제로 네. 이전한 게. 60년대. 네. 그랬었습니다. 좀 더 이제 생생한 증언을 별로 좀,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청취해 오시면 다음 주에 이제 반영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별로 없으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예.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날짜 가지고는 좀 이제 이렇게 다른 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1930년 3월 1일에 홍제동 화장장이 개소했다 이렇게 3월 1일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마침 이제 또 일자도 지금 이제 비슷하네요, 비슷하기도 진짜.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네. 겸사겸사 이게 이 홍제동 화장터라는 게 이 홍제동 일대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었기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방송의 취지와도 잘 맞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홍제동 화장터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930년 3월 1일에 그 홍제동 화장터가 개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1929년 7월부터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짓고 운영을 그 전부터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서대문 형무소가 이렇게 개소는 그렇죠. 언제 했다라고 역사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도 아마 이미 수용을 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운영을 이제 여러 논문이라든가 기록에 보면 1929년 7월부터 운영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벽제로 이전하는 게 1970년 9월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도 벽제 그 화장장 이름이 서울시립승화원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공식 화장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경기도 이거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경기도 분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서울에 있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런 시설들이 자꾸 이렇게 경기도로 넘어오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지금 그것도 막았잖아요. 지금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이거를 다 안 받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일은 있었죠, 옛날에. 그리고 이제 있던 자리가 홍제동 320번지.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전에 우리가 12월 달에 고은초등학교 개교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화장장 없어지고 그 인근에 생긴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대략 그 인근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요? 그 자리입니다. 진짜? 고은초등학교 교문 있는 쪽이 홍제동 320번지입니다. 고은초등학교는 화장장 이전하고 나서 71년 12월 3일에 개교해요. 그러면은 바로 아마 이전하자마자 거기다 학교를 지었군요. 그 화장터 화장터를 다 그 시설들을 헐고 거기다 그냥 학교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화장터길이라는 그 길이 이제 홍제동에서 연희동으로 이렇게 질러 넘어오는 고갯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러넘어길이라고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지러넘어길.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장터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경성부 장제장. 경성부 장제장. 장제장. 예. 네. 이게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거고, 이게 그 화장이라는 게 화장은 뭐 불교식, 뭐 매장은 유교식, 뭐 이렇게 이제 좀 단순화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 조선 시대 내내 이제 불교는 좀 억제돼 있었던 상태다 보니, 그렇죠. 화장이라는 게 조선 시대 때는 법으로도 금지도 돼 있었고, 그래요? 금지돼 있었어요? 이거 아무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화장이 그 전에 우리가 뭐 고려 시대 뭐 그런 이제 삼국 시대 이제 불교 국가화 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이 됐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게 그 일제에 의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도입된 장례 제도예요. 그리고 화장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생긴 게 일제에 의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가 생긴 게 이제 공동묘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합쳐서 장묘라고 하잖아요. 장묘 제도가 그 우리가 식민지화 되면서 갑자기 이제 화장과 공동묘지가 우리의 관습과는 무관하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그래서 화장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요 근래까지도 인기가 없었죠. 그렇죠. 그걸 인기라고 인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꺼림칙하다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죠.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도 그 지방에 가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면은 그 화장장이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시설이 열악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을 뭐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경우는 다른 이제 거기 이제 그 가족들이나 조문객들이 또 마음이 또 좋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고 현재에도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는 화장 문화가 굉장히 지금 그래도 많이 뭐 매장을 할 데가 없죠. 도시는 그러니까 그 이제 하자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됐고 이제 묻힐 땅도 없다.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한 20년 뭐 그죠? 길게 잡아 한 30년? 21세기 들어와서인 것 같아요. 정도 이제 화장이 좀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게 됐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제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해방 뒤에 막 30년, 40년 지날 때까지도 화장이라는 게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집만 해도 이렇게 바뀐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85년도에 돌아오셔가지고 매장을 했는데 당연히 매장하셨겠죠. 당연히 매장을 했고 어머니도 그러면은 아버지 옆에 이렇게 이게 죽으면은 매장을 해달라고 하다가 얼마 전부터 그냥 같이 그냥 화장 같이 해서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아버님 산소를 개장을 해서 오히려 이제 아버지를 이쪽으로 네. 옮겨라라고 오히려 이제는 그렇게 할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은 약간 화장이라는 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최근에 또 영화가 파묘라는 영화가 파묘. 굉장히 또 흥행하고 저는 뭐 보진 못했는데 좌파 영화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한국의 이제 관습적인 매장 문화 이야기가 아마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제목도 그렇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 뭐 풍수, 지관, 뭐 윗자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그 무속과 이제 한데 어울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돼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게 뭐야 이게 쇠막대 이 얘기 뜨는 바람에 또 그거가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져온 매장 문화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사회가 이제 특히 유교 이념으로 운영된 사회다 보니까 그 매장 문화가 굉장히 이제 아주 그냥 뿌리 깊게 착종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좀 뭐 거칠게 말하면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묘에서도 뭐 생각할 수 있듯이 풍수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이게 다 좋은 땅에 풀을 잡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다 이제 기복적인 심성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유교와 맞는 것이냐 유교의 전통적인 것과 그런 의문이 들죠. 이게 이제 사실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천과 관습의 차원이 그 이론과 이념의 차원과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현실의 그 종교성에서는 그게 항상 믹스가 돼 있죠. 그게 믹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공자 같은 사람들이나 귀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어떤 기복적이고 좀 원초적인 그런 네. 종교성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추기거나 그런 것들을 반영한 실천 행위들이 있고, 그거 말고 뭐 도덕적이거나 뭐 사회 정의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이상을 꿈꾸는 그런 종교성과 그런 이념들이 있고, 이게 이제 뒤섞여 있죠. 항상. 오죽하면은 서대문 경찰서에서 국까지 있겠습니까? 국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사이에 이제 긴장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이제 남이 보기에도 이상한 행태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러시아의 라스푸친 같은 사람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거 한국에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장묘에서도 이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자체가 곧 유교적이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쵸. 그거는 유교라는 이념이 자리 잡기 전부터도 오랫동안 행해져. 그러니까 왜 신라 왕릉들 보면 다 땅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그러니까, 불교 국가인데. 그러니까 더 오랜 전통이에요. 매장이라는 게 현실에서 더 오랜 전통이고, 그리고 아까 뭐 화장은 불교, 뭐 매장은 유교 이렇게 단순하기도 어려운 게 말씀드린 대로 신라 왕릉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삼국유사 보면 그 원효대사는 화장을 한 것 같아요. 그 아들 거기에 보면 기록에 보면 아들 설총이 이제 그 유해를 이제 부쉈다는 게 아마 그 태웠기 때문에 태우고 나서 남은 거 뼈. 그 가루를 가지고 원효대사의 조그만 상을 하나 만드는데 그걸 이제 분황사에 모셔뒀다 그래요.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하네. 그죠. 더 그로테스크한 얘기. 이게 삼국유사 기록입니다. 이게 원효대사 이야기는 설총이 그 앞에서 절을 할 때 그 상이 딱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련 스님이 쓸 때는 오늘날까지도 그 상이 그 돌아본 자세로 켜져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원효대사는 그렇게 화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죠. 또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사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기가 이제 어머니 상을 치러야 돼서 원효를 부릅니다. 근데 그 둘이 그 상여를 지고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사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계를 지으니까는 갑자기 그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면서 거기를 시신을 짊어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고 원효만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불교라고 해서 다 화장을 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불교라는 것들의 화장이라는 느낌은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불교는 반드시 화장이 아니라 불교에 어쨌든 가족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출가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어쨌든 절연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남기면 안 되는 거지, 육체도 사실은.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느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보면 불교식도 이념으로 보면 그쵸. 엄격하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쵸. 현실은 또 그거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삶아떼고 지낸 사람을 갑자기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또 실천의 차원에서는 그런 인정들이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출가한 사람들은 그런 게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오히려 출가했기 때문에 화장한 것이지 출가 안 한 사람들은 화장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그 일제강점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제 조선 사람들의 그 매장 전통의 그 사고 방식은 뭐냐하면 이것도 그냥 오래된 그냥 매장 전통에다가 유교적인 이념의 어떤 해석이 이제 부여된 그런 버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랄까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뭡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훼손을 안 하는 이제 심성이 있고. 그렇죠. 단발령 했을 때 그래서 난리가 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제 때 이제 그 자결하시는 분들도 몸을 해하는 게 아니고 곡기를 끊고 돌아가신다거나. 그치.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다 굶어서 돌아가셨네. 그렇죠.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기 가뭉이라는 설이 있어요. 같은 기가 같은 기끼리는 서로 가뭉한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교적인 형이상학으로 정당화해주는 이론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유교 전통은 사실은 그 매장 전통과 유교적 합리화가 이제 그렇게 짬뽕이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통속적인 그 미신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논리도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우리 저기 뭐야 여기 그 연세대학교를 수도로 정하냐 마냐 했을 때 그 논쟁들이 사실은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풍수설에 의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야 그런 거 없어 받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 그러니까 산소 묘가 있고 네. 근데 그 이제 보통 기제사라고 할 때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렇죠. 집에서 지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집에 예를 들면 이제 큰 집 같은 경우는 사당과 신주를 다 두고 모시죠. 네. 이제 보통의 여염집들이라 하더라도 지방이라는 걸 쓰게 하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부모의 육신은 저기 묻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거기가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쵸. 예, 육신이 묻혀 계신 곳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곳을 가지 말고 상징물을 두고 어.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합리화한 상태로 이해하게 만드는 엄격한 그 규정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예. 십자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십자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인을 떠올려주는 상징성이 가장 강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상징물을 다른 걸 네. 몸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걸 만들어 놓고 음. 거기서 제사를 하라는 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4대까지 그 집에서 기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절로 보낸 거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썩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곳에 가서 이제 묘제를 드리는 걸로 이제 그쵸,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는 신체성이 사라진 다음에야 거기를 비로소 가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몸은 썩는다는 합리성의 근거에서 장묘 풍습의 미신화를 경계한 측면이 이제 있어요 유교에는.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뭐 문중 선산이라고 하는. 그쵸. 그러니까 그 마을 주변에 이제 산들이 다 그런 산이죠. 그러니까 쉽지 거기다 다 않습니다. 갖다 묻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정도의 집안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다 묻냐 하면은 어디든지 그 산을 끼고 이렇게 아래쪽에 마을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산에 갖다 묻어요. 북망산이라고 그걸 하죠, 북망산이라고 그래서. 하죠. 네. 그러니까 북망산이 원래는 그 중국의 그 낙양 북쪽에 있는 산인데 네. 그 옛날 이제 낙양에 이제 유명한 문인 명사들이 거기 많이 묻혔다 해서 북망산이 이제 죽으면 가는 곳에 저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에도 북망산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마을이 서면 그 북쪽에 있는 산 다 다 북망산이라.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가 뭐 요즘 개념으로 하면 공동묘지 같은 셈인 건데. 그렇죠. 그런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성은 있죠. 그 공동묘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우리 마을 주변에 어느 산인가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다. 그다음에 다 서로 알고 지내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 이제 심성이고 이게 이제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유럽에 가시면 그 교회 뜰이나 그렇죠. 교회 있죠. 교회당 그 맞아. 안쪽 그 지하나 그 벽면 같은데 다 비석들이에요. 맞아. 그 교인들이 죽으면 거기 다 묻혔던 그 거예요. 유럽에 유명한 사람들 가면 교회 이런 데 찾아가면 거기 이렇게 찾아가고 뭐 그런 맞아요. 거기 보면 다 그 무덤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정동에 있는 그 성공회 성당, 성공회 성당 그 지하 예배당 가면 그 밑에 무덤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 성공회 성당을 지었던 그 우리나라 조선 성공회 초기에 이제 영국인 주교 있어요. 트롤로프라고 하는 주교의 무덤이 그 지하 예배당 밑에 바닥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사실 여기다 무덤을 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심성은 기본적으로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이념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부정적이고 그 당시 막 들어왔던 그 기독교 전통에서도 화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 기독교적인 개념에는 화장이라는 게 없고 특히나 이제 또 여기는 또 속설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그거를 이제 내가 그냥 그 죽었던 그 상태의 몸이 살아난다 뭐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려면 육체가 있어야지 부활을 그러니까 육체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공이 유교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죠.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조선 사람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화장이라는 거는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그 전설의 고향 하시니까 왜 우리 그 귀신들이 공동묘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일제강점기가 반영된 개념입니다. 그러네. 지금 이렇게 다시 돌려보면 공동묘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귀신들이 공동묘지에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동망산 묘지들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불특정 다수의 묘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동묘지 귀신이라는 건 일제강점기의 그 역사가 반영된.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를 또 그대로 아까 전설의 고향 얘기 잠깐 한 번 더 할까 말까 하다가 하면은 내 다리 내놔에서 그 다리를 가져온 게 얼마나 못된 짓이었나. 쫓아올 수밖에 없지.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 그렇죠. 그 관점에서 육신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네.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근데 이걸 그냥 깔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서 좀 네. 길게 말씀드렸고, 일제와 더불어서 새롭게 도입된 장묘 문화로서 화장, 그리고 이제 겸해서 공동묘지가 경성 그 시절, 네. 그다음에 나중에 서울의 팽창과 더불어서 그 범위 바깥으로 자꾸 밀려가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아현동에 있다가 여기는 뭐 개발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밀려서 홍제동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벽제로 가고 이렇게 된 그런 이야기예요. 홍제동에서도 사실은 그 언덕배기에 있는 되게 이렇게 그 당시 옛날로 보면은 굉장히 그렇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한참 않은 올라와야 되는 언덕. 접근하기 쉽지 않은 거기에 이제 네. 들어간. 아현동도 그 언덕이 산이에요. 그러네요. 이렇게 한 거고,